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최근 하방 압력을 만들어줬던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 매도 압력 때문에 같이 리플도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아줬던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GBTC의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오늘자 속보를 통해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 GBTC의 유출세와 비트코인 현물 유입세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ETF 가열 양상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오늘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전날보다 6포인트 오른 61을 기록했습니다. 투심이 개선되며 탐욕 단계가 지속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오늘자 기사를 보시면요. 리플의 거래량이 급증했다라고 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임박했나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리플은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에 따라 상승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하방 압력을 받아줬는데요. 현재 이전 저항 라인인 730원대에 지금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날짜 뉴스를 통해서 리플의 가격 움직임이 이제 상방으로 정하고 확실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당연히 SEC와의 소송 결과겠죠. 소송 관련한 내용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리플과 관련된 자료와 실시간 매매 등 자료를 즉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리플 실시간 자료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자 뉴스 중 리플의 거래량이 지금 급증했다라는 기사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글래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80%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급증으로 인해 현물 및 파생상품 시장의 총 매출액이 13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거래량 증가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며 XRP의 가격 큰 변동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리플은 중요한 시점에 서 있으며 시장은 리플의 가격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방향을 정할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평가 플랫폼 에바이의 최고 경영자 매튜 딕스는 리플이 약간의 하락을 경험한 후 더 높은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제 리플의 강세 전망을 예측했는데요. 리플이 4월 23일 예정된 SEC와의 소송 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신뢰도 상승과 토큰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애널리스트 이글의 크립토는 비트코인 반감기 후 리플이 1.4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엑스포스 글로벌은 리플이 최근 삼각형 패턴을 완성했으며 이를 두고 2026년이면 10달러까지 급등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리플이 거대한 삼각 패턴을 상승하여 3년간 확고한 상승 데이터를 형성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대한 저점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을 대거 축적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삼각 패턴 형성과 함께 리플이 앞으로 몇 년 후면 9에서 11달러 수준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버 디스커버 크립토는 리플과 SEC 소송 이후 리플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는 리플과 SEC의 소송전을 리플 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한 먹구름이라고 칭하며 투자자가 많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싫어하는 탓에 리플 거래를 계속 경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리플에 부과될 벌금을 고려하며 SEC와 리플의 합의가 강세 촉매제로 작용할 희소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나아가 리플이 SEC와의 소송 이후 1000% 랠리를 기록할 가능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리플의 IPO.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소송만 끝나면 IPO 진행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즉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 IPO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 랠리를 견인할 가능성을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디스커버 크립토는 리플 IPO 전후로 시장 형성자와 고래 세력이 가격 펌핑 현상을 주도하면서 긍정적인 심리를 확산시킬 것으로 내다
받아보았습니다. 21년 반감기나 시장 사이클 흐름이 아닌 코인베이스 IPO가 암호화폐 시장 강세장을 견인한 사실에 주목하며 리플 IPO도 이 코인베이스 IPO와 같은 리플 강세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 크립토는 리플 강세를 낙관할 또 다른 근거로 이 암호화폐 규제를 지목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 규제 도입 후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가 큰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랫동안 SEC와의 법정 공방을 이어온 리플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 증가도 리플의 또 다른 강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 암호화폐 주류 채택 기회가 열린 것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가 리플 등 다른 암호화폐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즉 리플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리플 또한 추가가 됐다는 내용 또한 리플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틀 뒤 미 연준 금리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섣불리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더더욱 미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아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와 미 연준의 금리 스탠스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하게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주 새해 첫 FOMC 금리 결정에 대한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1월 금리는 동결로 유력하지만 3월 인하에 대한 전망은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하면서 연준이 중시하던 이 물가 지표가 청신호를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은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내줬는데요. GDP 성장률이 견고하게 나오면서 연준은 무리한 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리 인하의 시점에서는 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견고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3월 금리 인하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경제 지표 일정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 이틀 뒤 소비자 신뢰 지수와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 지표는 경기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지표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결정은 거의 동결로 확정적인 분위기지만 이후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언제쯤 나와줄지에 대한 힌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도 이 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나와주면서 더더욱 이 시장의 영향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즉시 바로바로 정보 받아보시면서 시장 움직임에 대응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은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링크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익명의 암호화폐 전문가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15년, 16년도의 패턴을 반복할 경우 2월에는 강세를 전망한다라고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월별 추이를 보시면 15년도, 16년도 마지막 4달째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준 뒤 그 다음 1월 달에는 이렇게 조정을 만들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2월에는 이렇게 강력한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23년도에도 지금 4달에 거쳐서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월 달에 조정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과거의 패턴을 지금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요. 2월에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과 비트코인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91로 선형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0.8 이상일 때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리플 가격도 간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리플은 상단 지지선을 깨고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준 부분입니다. 이전에 상승 흐름에서의 강력했던 지지선 730원대에 지금 새롭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 730원을 이탈하는 신호가 우리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결정이 지금 이틀 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월 의장 연설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파월 의장 연설에 따라서 또 한 번 시장이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섣불리 들어가실 게 아니라 금리 결정 이후 파월 의장 연설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잘 확인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변동성에 따라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그리고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플과 SEC 간의 정식 재판 일정이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미 법원이 리플사와 SEC의 합의안을 올해 2월까지는 마련하라라고 했었었죠. 이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이렇게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었죠. 3년이라는 소송을 이어오면서 작년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고요. 2차 판매에 대해서는 비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았었죠. 이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증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명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 세 번째 하위 테스트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해야 하는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낸 상황이죠. 앞서 올해 2월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한 내용은 바로 이 기간 판매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기간 판매분에 관련해서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조치는 바로 이 벌금입니다. 그래서 SEC가 리플에게 처음 제시한 벌금 금액은 이렇게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금액은 리플이 그동안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전체 규모인데요. 그런데 친리플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시면 이 SEC의 관할 건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RP 판매의 대다수, 그러니까 90% 이상은 이 미국 외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미뤄볼 때 미국 내에서 판매된 기간 판매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이 벌금으로 책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90% 이상은 벌금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SEC가 리플에게 어떤 걸 요구했냐면 바로 이 재무제표와 기간 대상으로 판매한 이 XRP 판매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두 차례나 법원에게 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SEC 입장에서는 이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 그러니까 벌금이죠. 벌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으로서 지금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SEC는 법원이 강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은 법원에 이 기간 대상 XRP 판매 계약서 및 작성 명령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EC는 뭐냐면 리플의 재정 최대치를 과태료로 때려서 벌금을 최대한으로 뽑아 먹겠다라는 거죠. 리플이 잘못한 건 기간 판매에 대한 판매분인데 리플 전체 사업 금액에 따라서 벌금을 책정하겠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 입장에서도 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거죠. 이건 법원에서도 SEC의 입장을 들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SEC의 법정 대응 절차들이 계속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최근 조정 장세를 겪으면서 리플 또한 가격 하락 흐름을
손해를 면치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벌금 책정 단계에 있고 4월 정식 판결 역시 2차 판매에 대한 결과만 이 배심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작년 약식 판결에서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4월 정식 판결에서도 비증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판결 이후에 SEC가 과연 리플을 상대로 또다시 항소를 진행하냐 마냐 이 부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지난 18일 구두 변론이 진행됐었습니다. 소송 내용에서도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던 그 토큰들 목록 중에는 리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즉 SEC도 이미 2차 판매 XRP 자체 토큰에 대해서는 비증권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생각이죠. 해당 구두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이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이 하위 테스트 앞서 말씀드렸던 리플 판결에서도 이 하위 테스트가 적용이 됐죠. 이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일부 아미쿠스 브리프, 즉 코인베이스 측 사람이죠. 이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933년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리플과 SEC의 소송 판사 토레스와 SEC와 테라폼 랩스 판사, 제드 라코프 판사는 토큰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SEC 입장에서도 4월 정식 판결에서 항소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이뤄낸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은 법적 판결을 만들고 판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더욱 SEC는 항소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법적 승소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드는 셈입니다. 즉 4월이면 리플은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 앞서 보여드렸던 기사를 통해서도 리플 소송 이후에 가격은 엄청난 대폭발을 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이면 우리 리플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플은 현재 이렇게 저점일 구간일 때 물량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은 전량 매수 의견 드리고 있지 않죠.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금리 결정 이후 파월 의장 연설에 따라 또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지 반등을 보여줄지는 그에 따라서 또 한번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리플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시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로 수익을 끌어올리실 수 있는 이 시드 확보할 수 있는 종목까지 같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강세장에서 꼭 리플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